제주항공 특가 상품이 나와서 이번에 일본 홋카이도 삿포로로 여행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떠나는 여행이라 그런지 매우 설렙니다. 신치토세 공항에 도착하니 역시나 에몽이가 가장 먼저 반겨주네요. 마치 테마파크처럼 예쁘게 꾸며놓은 공간도 있고 양동도시답게 젖소인형도 있습니다. 일본에 온 실감이 납니다. 공항에서는 JR 국철을 이용해서 삿포로역까지 이동합니다. 비용은 1070엔이 들었고 시간은 45분 정도 걸렸습니다. 숙소인 스스키노 지역까지는 걸어가기로 했습니다. 가는 길에 우리나라에서는 볼 수 없는 초록색 전차도 봤습니다. 스스키노 지역의 상징과도 같은 니카상이 나온 것을 보니 숙소가 멀지 않았군요. 첫날 숙소는 캡슐 호텔로 정했습니다. 경험 삼아 한번 묵어보는 것도 나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다음번에는 여기 묵지 않겠습니다. 체크인을 마치고 점심을 먹기 위해 나섰습니다. 첫날 점심은 미슐랭 원스타를 획득한 세븐일레븐의 라면입니다. 가격은 280엔 정도였습니다. 다시 오도리 공원으로 왔습니다. 날씨 좋은 일요일이라 그런지 사람들이 무척 많았습니다. 한참을 벤치에 앉아서 지나다니는 사람들 구경을 했습니다. 구경하는 재미도 있었습니다. 발걸음을 옮기려고 하는데 조그만 토끼가 풀을 뜯고 있습니다. 참 신기한 광경이었습니다. 오도리 공원의 끝쪽에는 TV타워가 있었는데 여행 내내 중요한 이정표 역할을 해주었습니다. 홋카이도 지역의 명물이라고 하는 옥수수도 하나 먹어보았습니다. 센스있게 이쑤시개도 하나 챙겨주네요. 학생들이 줄을 이용해서 춤 연습을 하고 있습니다. 한참을 넋놓고 바라보았습니다. 무엇인가에 빠져서 열정을 다할 수 있는 그 모습이 참 보기 좋았습니다. 시계탑은 역시 듣던 대로 조금 실망스러웠습니다. 오도리 공원에서 30여 분을 더 걸어서 맥주 박물관으로 가고 있습니다. 도시 외곽 지역이라 그런지 인적도 드물고 차량도 많지 않았습니다. 결정적으로 구경거리가 없어서 혼자 가는 길이 무척 지루했습니다. 하지만 교통비 비싼 일본에서는 이 정도는 감수해야 되겠지요. 드디어 맥주 박물관에 도착을 했습니다. 혹시나 맥주 시음을 하지 못할까봐 서둘러 입장을 했습니다. 시음 시간이 채 30분이 남지 않아서 일단 맥주 한 잔을 시킵니다. 역시 맛있네요. 마감 시간이 되었다는 안내 방송이 나옵니다. 급하게 맥주 한 잔을 추가로 주문합니다. 우리나라에서도 빨리 삿포로 클래식 맥주를 맛볼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맥주 두 잔을 비우고 박물관을 둘러봅니다. 박물관에는 삿포로 맥주의 역사, 현재까지 광고 모델의 변천사 등등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저에겐 그닥 흥미롭지 않았습니다. 추워졌다는 핑계로 버스를 타기로 했습니다. 버스 요금은 210엔이었습니다. 한낮에는 28도까지 올라가더니 저녁에는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겉옷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오도리 공원은 낮에도 예뻤지만 밤에도 참 예뻤습니다. 삿포로 여행 둘째 날입니다. 둘째 날은 BA 지역과 후라노 지역 1일 투어를 하기로 했습니다. 10개월 지인 삿포로역 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출발 전 유투어 버스라는 업체에 42,400원을 주고 예약해 두었습니다. 스스키노역에서 삿포로역까지는 지하도로 연결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비가 오거나 궂은 날씨에도 상관이 없어 보였습니다. 버스를 타고 1일 투어를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휴게소도 아주 아기자기하게 예쁘게 꾸며 놓았습니다. TV 광고에 나와서 유명해졌다고 하는 세븐스타 나무와 켄가 메리의 나무 등등을 둘러보았습니다. 바람이 무척 심하게 불었습니다. 광고에 등장했던 자동차도 전시가 되어 있었습니다. 점심은 가이드가 소개해준 BA역 건너편에 있는 다이마루라는 식당을 갔습니다. 카레 우동과 우유가 포함된 세트 메뉴였는데 가격은 900엔이었습니다. 관광객은 물론 현지인들이 많은 것을 보니 진정한 맛집인 듯 했습니다. 실제로도 아주 맛있었습니다. 만화책도 구비가 되어 있어서 기다리는 동안 지루하지 않게 기다릴 수 있도록 배려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이러를 몰라서 지루하게 기다렸습니다. 식사 후에 BA역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사람이 정말 없습니다. 다음 코스는 청이 호수였습니다. 정말 물이 파랬습니다. 흰수염 폭포는 진짜 할아버지 수염 같았습니다. 토카치다케 전망대를 들렀습니다. 5월 말에 설산을 볼 수 있다는 것이 마냥 신기했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너무 심해 날아갈 뻔했습니다.
마지막 일정으로 요정들이 산다는 링구르 테라스로 갔습니다. 진짜 요정이 나올 것만 같은 작고 아기자기한 마을이었습니다. 1일 투어를 마치고 저녁 7시경 삿포로역에 도착했습니다. 저녁을 먹기 위해 유명하다고 하는 스프 카레를 먹으러 갔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집은 아니었지만 생각보다 맛이 좋았습니다. 이렇게 2일차가 지나갑니다. 3일차는 오타루 지역으로 갈 예정입니다.